안녕하세요. 크루즈 여행가 로맥입니다. 자, 이제 승선 6일차. 네, 오늘은 휴양지 아루바에 도착하는 날입니다. 아루바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크루즈를 이제 많이 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봤어요. 아루바라는 곳. 근데 아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루바가 뭐야?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아루바가 이제 여기 카리브의 남쪽이에요. 어디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뒤에면 아루바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섬이에요, 섬. 네덜란드령입니다. 네덜란드 땅이에요. 그래서 아루바, 휘라소, 대표적인 이제 두 개의 섬이 있고 또 하나의 섬이 있어요. 크란디이크인가? 네. 크랄랜디이크인가? 그렇게 섬이 세 개가 있고요. 이 세 섬 모두 네, 크루즈가 기항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에서 대표적인 섬 네, 두 군데를 갑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오늘 가는 곳이 아루바, 내일 가는 곳이 휘라소, 그리고 이번에는 못 가지만 언젠가 한번 가게 될 크랄랜디이크, 이렇게 세 군데의 섬이 카리브의 남단, 아주 제일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루바에서는 바로 한 20km 정도 되는 거리에 바로 베네수엘라예요. 남미. 바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크루즈에서 그 정도로 가까운 곳이 네, 남미 대륙과 아주 가까운 곳이 아루바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루바의 이제 주도는 오란지 스타드라고 딱 네덜란드스럽지 않아요? 오렌지 스타드. 네. 네덜란드는 이제 16강 올라갔죠. 축구. 네, 오렌지 복장을 입고 있잖아요. 오렌지 공장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왜 네덜란드는 왜 오렌지 축구할 때 오렌지색을 입어요?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오렌지 공작이라는 사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맞나요? 네. 그 로맥의 역사는 믿거나 말거나죠. 자, 한창 이제 대항해 시대, 포르투갈로부터 시작된 스페인으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계속 이제 서구에서 네,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오죠. 네덜란드도 대항해 시대의 한 주역이죠. 대항해 시대 게임을 해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 게임은 안 해봤어요. 근데 너무 하고 싶긴 했었어요. 근데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올라갈 수가 없네요. 또 하하, 저 앞에 모습을 좀 담고 싶은데 그러면 또 여기를 또 돌아야 돼요. 하하, 아쉽네요. 근데 배가 아루바로 오는 중 계속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약간의 예상을 하고 있었고, 여기 친구들, 흑인 친구들 맨날 저 위에 올라가서 사진 담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고 포기하고 내려갔습니다. 저 정면에 있는 곳이 아루바예요. 살짝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바람이 무지 불고 있어요. 자, 그렇게 제일 큰 섬은 이 오랑제 스타드가 있는 아루바입니다.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 대항해 시대의 주역이었던 네덜란드가 식민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뭐 영국이나 뭐 스페인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네덜란드는 주로 이제 뭐 걔네들은 돈벌이 위주로 했어요. 물론 식민지가 있다는 거는 침략을 했다는 거긴 하지만 얘네의 주요 목적은 상업이었죠.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는 대부분 그냥 동인도에서만 세우고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고만 했고, 그리고 이제 카리브해 이렇게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가 있는 거죠. 자, 네덜란드는 그래도 영국과 함께 대항해 시대에 패권을 다퉜던 나라예요. 하지만 이제 뭐 인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밀렸죠. 영국이 뭐 네덜란드랑 한 3번 싸웁니다. 네. 해전을 한 3번 해요. 그래서 뭐 공세를 당하기도 하고, 네덜란드가 오히려 역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런던 템즈강 근처 혼주강까지 가서 막 화공을 하기도 하고, 저항이라는 저항을 해보지만 결국은 영국한테 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예 패권이 영국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레이트 브리튼한테 끝나게 되죠. 그래도 이제 식민지들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영국이 그래요. 그 도버 해협을 건너야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아니면 위에 북해를 돌아가거나 도버 해협을 건너야 이 대서양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못 나온단 말이죠. 영국에서 마음 잡고 거기 봉쇄해버리고 토렌스에 내라, 안 내려면 전쟁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지만 영국한테 안 된 거죠. 그랬던 대항해 시대에 네덜란드의 역사가 있긴 합니다. 네덜란드는 아시아도 정말 많이 진출했고, 그리고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죠. 아시아에 넘어온 게. 우리나라에도 네덜란드 사람이 넘어왔었어요. 하멜이 네덜란드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하멜 표류기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멜이 네덜란드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멜이 표류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또 다른 네덜란드 사람이 아예 귀화를 했죠. 그래서 조선인과 결혼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멜이 이제 난파당에서 나가사키로 가는 중에 배가 어떻게 해서 제주도로 가게 되죠. 그 제주도에서 다시 한양으로 앞서게 되면서 얘네들은 거의 뭐 동물원을 원숭이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사람들이 신기하죠. 머리 노란 사람들, 피부 하얗고 눈 색깔이 좀 다르고 머리 색깔 다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으니, 우리 80년대 90년대만 돼도 외국 사람들 계속 쳐다봤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머리가 노랗거나 아니 피부가 검으면 다 미국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미국인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물며 80년대도 그 정도는 80, 90년대도 그랬는데, 그 조선시대 당신 어땠습니까? 17세기.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은 기술을 갖고 있었죠. 화야, 총포, 항해술, 엄청난 기술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연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연구를 안 하죠. 하지만 옆나라 일본은 받아들이죠. 나가사키에 하우스텐보스는 많이 가보셨을 거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덜란드인들 구역입니다. 그런 것까지 만들어서 쪽쪽 빨아먹습니다. 기술이나 이런 것들. 거기서부터 저는
한국과 일본이 역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 500년 정도? 예. 일본이 훨씬 더 못 살았죠. 우리나라 조선보다. 예, 문화도 떨어지고, 우리 거 다 뺏어가고, 그랬는데, 일본은 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역사가 그냥 배부르고 풍족하면 중국처럼, 예, 그러면은 도전에 대한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풍족했냐? 그건 아니죠. 우리나라는 자기들이 중국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예, 중국을 사대하면서, 예, 남들은 다 오랑캐라고 하고, 예, 거의 뭐 중국인 것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중국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뭐 성리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부족했던 나라들, 유럽의 지금의 센 나라들 다 먹고 살려고 바다를 개척한 거죠. 일본도 뭐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문화를, 얘네들이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로 침략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역사가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세계 질서는 대항해 시대부터 시작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그 전부터 시작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루바는 5척의 크루즈를 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카리브에서도 작지 않은 기항지인데 솔직히 너무 멀어요. 마이애미에서 출발하는 배들이 여기까지 오려면 한 3일은 안 쉬고 와야 돼요. 자, 일주일 크루즈를 타는데 예를 들어 3일 왔다. 아루바 하루 보고 3일 돌아가야 되는 거죠. 7박 8일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남북 카리브의 여행은 조금 시간이 많지 않으면 아루바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최소 9일, 10일 저처럼 10박 정도 하는 크루즈를 타야 그래도 2개 정도의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를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 제가 저번 더노에서도 그렇지만 다음에 이제 게더웨이 타고 아루바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너무 부러워요. 아루바가 그만큼 좋은가 봐요. 물론 저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아루바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인 정보만 알고 있습니다. 그냥 크루즈 터미널에 5개의 큰 배를 댈 수 있고 아주 도시가 가깝다. 그리고 아루버스라는 버스를 타면은 대중교통이죠. 1.5달러 정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근교 도시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항구에 내리면 역시 다른 카리브해 도시와 마찬가지로 여행사 데스크들이 있는데 그거 한 20달러 이용하면은 재밌는 여행을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뭐 유명한 거로는 뭐 국립역사박물관이라든지 고고학박물관이라든지 그게 여기가 유명하대요. 스위스 시계 사는 거. 프랑스 명품 보석들, 까르띠에 같은 거 얘기하겠죠. 그런 거 사기가 또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아루바. 제가 거기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거 살만한 자금적 여유도 없지만,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루바가 포함된 카리브해 크루즈를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번에 기항했던 바하마, 나쏘도 그런 것들이 되게 사기 좋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루바는 미국 사람들, 특히 미국 남부나 이런 아니면 휴양지로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되게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아루바가 섬이 되게 작아요. 폭이 약 10km 정도 되고 약간
길게 제주도보다 조금 더 길쭉하게 생겼어요. 근데 제주도보다 작죠. 폭이 10km, 길이는 한 30km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보다 작은 섬이긴 한데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니까 가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제 느낌상 여기는 그래도 네덜란드령이니까 암스테르담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면 포르투갈령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바닥이나 뭐 이런 게 다, 네, 건물도 그렇고 포르투갈 양식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미니 암스테르담이 아닐까. 아, 원래 뉴욕이 아니었던 거 아시죠? 네, 거기도 네덜란드 땅이었죠. 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원래 뉴욕이. 근데 다 뺏긴 거죠, 영국한테. 네, 새로운 암스테르담이었는데 새로운 요크로 바뀐 거죠, 영국에. 그래서 뉴욕이 된 거죠. 자, 거의 이제 아침은 거의 밝아왔고,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루바가. 아, 근데 해가 뜨는데 역시나 구름이 많아서 도처에 다 구름이죠. 이런 날은 오메가를 볼 수가 없고, 카리브해에서는 제가 오메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는 다이빙을 합니다. 네. 아, 그리고 하나 중요한 정보. 기항지가 바뀌었어요. 어제 이제 한국 축구 보고 나서 잠깐 방에 들어왔는데 편지가 와 있는 거죠. 도미니카 공화국의 푸에르토플라타를 안 가고 시드니를 하루 더 갖고 나서 바하마의 그레이트 스트러케이라고, 여기 프라이빗 아일랜드가 두 군데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리포지셔닝 할 때 템파 대서양 횡단을 하고 템파로 가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했던 곳이 있습니다. 사진도 찍어놨고. 이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레이트 스트러케이라고, 노르웨이전에 동부 카리브해에 있는 또 프라이빗 아일랜드가 있어요. 거기를 간다고, 변경된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정확한 자세한 이유나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냥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이유로 기항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편지가 왔어요. 뭐 보통은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뭐 토네이도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합니다 라고 뭐 이렇게 편지가 옵니다. 네, 근데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기항지가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푸에르토플라타는 다이빙 예약을 하긴 했지만 돈을 미리 내놓지는 않았어요. 네, 아쉽습니다만. 아, 도미니카 공화국을 이번에 갈 수 있었는데 못 가네요. 또 그 같은 섬에 아이티는 제가 가봤어요. 근데 아이티도 상황이 안 좋죠. 거기 이제 로얄 캐리비안에 또 사유지 라바디가 거기 있어서 아이티는 가보긴 했습니다만, 도미니카 공화국 거기를 못 가보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항지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긴요. 못 가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기항지가 못 가거나 바뀌게 된 경우가 이번이 토탈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계산을 해보니까 크루즈를 1년 좀 넘게, 한 400일? 토탈력 400일 넘게 탄 것 같아요. 400일은 넘어요. 거의 500일 가까우시는데, 딱 기상 때문에 여정이 변경된 건 딱 두 번째예요. 뭐 기상 때문이든 다른 상황이든 인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아예 배를 못한 적도 있지만, 그것까지 포함하면 뭐 그거는 뭐 그것도 자연재해인가요? 하여튼 크루즈를 승선했는데 기항지가 바뀐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호주의 포트링컨이라는 데를 가야 되는데 정말 심한 폭풍우 때문에 아예 못 들렸었고, 그거는
돈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네, 일부 돈으로요. 아마 이것도 조금 보상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네, 큰 돈은 아닐 겁니다만 5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 정도는 리펀드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그냥 또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돼서 또 배에서 16강전을 재밌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인터넷이 안 터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그냥 월요일날 하는 걸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월요일은 원래 시대였습니다. 근데 너무 조금 쉬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 토요일인데 이틀 쉬고 16강전을 하는 거는 뭐 브라질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날은 일본 크로아티아 맞나요? 일본 크로아티아, 한국 대 브라질 그 경기를 연달아 또 보고 그 다음날 스페인 경기, 포르투갈 경기 다 볼 수 있게 됐어요. 원래는 하루 시데이를 지나서 푸에르토 플라타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 또 시데이를 거쳐서 출발지 올랜도로 가는 거였는데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레이트 스트러케이도 제가 안 가본 곳이니까 또 가서 뭘 할지 한번 내일 모레쯤에 시데이 때 쇼 익스커션 데스크 가서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볼 생각이에요. 자료가 아마 올 거예요. 뭐뭐 할 수 있다는 긴급하게 만들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오늘은 아루바에 도착하는 날이고 이따가 아루바에 거의 도착하게 되면은 또다시 영상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멀어요. 저는 운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로맥이었습니다. 아루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루바에 도착을 했어요. 원 해피 아일랜드 아루바 도착을 했습니다. Good morning. Enjoy your day. Have fun. 자, 여기 터미널 1번이고요. 앞에 작은 크루즈선도 한 대 정박해 있습니다.